내가 우스워요? 왜 비행기에 탑승을 못하게 막는 건데요? 여기 한 남성이 왜 비행기에 못타게 하는 거냐며 공항 직원을 향해 소리를 치고 있는데요. 공항에는 뜬금없이 곡물들이 나뒹굴고 있고 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공항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스트롤 출신의 아비게일 그린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멋진 승무원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요. 성인이 된 지금은 결국 그 꿈을 이뤄서 영국의 브리티시 에어웨이 항공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승무원이 된다는 꿈을 부모님에게 밥 먹듯이 이야기했더니 하루는 부모님께서 승무원은 경쟁률도 굉장히 높고 특히나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직업인데 다른 걸 해볼 생각은 아예 없는 거니? 라면서 물어보실 때가 종종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높은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비행기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도 언젠가 꼭 저 비행기 안에 올라타 저 비행기와 함께 하늘 높은 곳을 날아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전 제가 가진 꿈을 꼭 이루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살았던 도시는 영국 스트롤이라는 도시인데요. 스트롤은 헤브리드 제도의 헤브리디스 섬에 있어요. 제가 살았던 이 지역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역사적인 유적으로 유명했고 헤브리디스 섬의 주요 항구 도시이기도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곳 스트롤에서 구두를 수선하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고 계셨는데요. 항상 학교를 마치고 집을 가면 아무도 없어서 늘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에 있던 적이 많습니다. 늘 같은 공간, 같은 생활 때문인지 언제나 지루했고 늘 심심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루는 저희 하늘 위로 굉음을 내며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게 되었는데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보면서 나도 저 비행기 안에 타고 있으면 어떤 기분일까? 라는 생각을 했고 저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다른 나라 다른 도시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들일까? 늘 그런 마음이 한켠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승무원이 된다면 업무의 특성상 제가 그렇게 타고 싶던 비행기를 매일같이 타야 했을 거고 그 비행기의 목적지는 영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도시들일 테니까 제가 늘 마음속에 담아두던 걸 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직업이었죠. 나이를 먹고 저도 성인이 되어가면서 생각보다 쉽지 않은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좌절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어디 여행을 떠나보려고 해도 부모님의 구두 수선 가게는 소득이 낮아서 어디 해외여행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설령 여행을 떠난다고 해도 다른 나라에서 지내면서 소비해야 하는 비용을 감당해내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저는 영국에서 태어난 영국 사람인데도 수도인 런던에 조차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런던을 가려면 제가 사는 스트롤 공항에서 직항 비행기를 타고 갔을 때 2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당연히 비행기 탈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스트롤에서 페리를 타고 본토까지 가는 방법으로 가게 되면 3시간을 달려 다시 기차와 버스를 타서 런던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많이 걸리면 8시간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제가 사는 지역에서 런던까지 가는 것도 쉽지만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이유로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결국 제가 꿈꾸던 항공사 승무원이 될 수 있었는데요. 그때 합격 통보를 받았던 당시에 얼마나 기뻤는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오를 정도예요. 저의 합격 소식을 들었던 아버지는 우시기까지 하셨는데 제가 항공사 취직으로 기숙사로 떠나던 날 아버지가 제 손에 두툼한 봉투를 주셨었어요. 그 안에는 그동안 부모님이 구두수선 일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았던 종잣돈이 들어있었죠. 이 돈을 벌기까지 그렇게 고생하셔 놓고는 하나뿐인 딸이라고 모아둔 돈을 저에게 가져가라며 주신 거예요. 떠나기 전날 밤에 저는 얼마나 울었었는지 몰라요. 저는 다음 날부터 항공사 입사 후에 정말 많은 시간을 혹독하게 훈련받았습니다. 승무원 하면 뭔가 단정하면서 화려하고 왠지 모르게 프로페셔널하게 느껴지곤 했었는데 막상 승무원이 되고 나서 보니 겉으로 보던 것과는 다르게 승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습과 자세, 말투까지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또한 고객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굳은 일들도 도맡아 해야 하는 고된 직업이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힘들지언정 제가 어릴 적부터 바래왔던 것들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틀림없었죠. 높은 하늘을 날아올라 세계 각국을 가볼 수 있었기에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하고 행복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어느 날 저는 항공사 팀장님으로부터 전해 들었던 이야기로 눈이 동그래져 궁금한 토끼 마냥 궁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저희 비행기에 동양인 관광객들이 단체로 탑승할 거라는 이야기 때문이었는데요. 태어나서 동양인들과는 대화 한마디 해본 적 없었던 터라서 과연 동양인들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들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함께 있던 승무원 선배님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던 팀장님은 승무원 선배가 왜 저러는지 이해하겠는지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자리를 떠나셨었는데요. 외마디 비명을 질렀던 선배 말고도 다른 선배님들까지 모두 이런 상황이 너무 걱정되고 우려스럽다면서 대체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하셨었습니다. 제가 선배에게 왜 그러시는지 알려달라고 이야기했더니 선배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중국인 관광객들이 단체로 비행기에 탑승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중국인들 때문에 말도 못하게 고생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친한 사람들끼리 단체로 비행기를 탔어도 자신의 자리에 올바르게 착석해서 안전벨트도 매고 해야 하는데 그들은 내키는 대로 아무 곳이나 가서 자리에 앉았고 3명이 나란히 앉을 수 있는 자리에 4명, 5명씩 가서는 껴안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좌석 위에 물건을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대체 무슨 이런저런 잡동사니 짐들이 많은지 다른 사람이 짐을 넣어야 하는 공간까지 모두 차지해서 난처한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면서 동양인이라면 치를 떠셨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먹었던 음식들을 죄다 비행기 바닥에 버린 터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내렸을 때 정말 비행기 안이 거의 쓰레기장 수준이었다면서 태어나 그런 사람들을 난생 처음 겪어봤다면서 학을 떼셨어요. 그때 옆에 있던 또 다른 승무원 선배는 자신은 중국인 관광객 커플이 자신이 탔던 비행기에 탄 적이 있었는데 그 중국인 커플 좌석이 서로 달랐는지 떨어져 앉아야 했는데 중국인 남성이 자신의 지정석에 앉지 않고 중국인 여성 옆자리에 그냥 앉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선배는 본인 자리에 착석하셔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국인 남성은 대뜸 중국말로 자신을 향해 막무가내로 뭐라고 소리를 질렀었다고 했었는데요. 자신의 여자친구 옆자리에 지금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 빈자리에 앉아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엄청 따졌대요. 그러면서 돈을 내라면 낼 수도 있다면서 자신이 돈 없는 가난뱅이처럼 보이냐며 난동을 피워서 엄청 고생했었다는 푸념을 늘어놓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왜 이렇게 싸움들도 많이 하는지 동양인 관광객들이 단체로 비행기를 타면 무조건 한두 차례는 자기네들끼리 다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배가 저에게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면서 아마 못 볼 꼴 많이 볼 수 있으니 긴장하라면서 말이죠. 선배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괜히 저도 겁이 나더라고요. 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까지 선배들이 기겁할 정도로 걱정을 하는 건지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로 걱정도 되면서 온갖 생각들이 교차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 비행기에 탑승하는 동양인 관광객들은 중국인들은 아니었고 한국인들이라더라고요. 그 소리에 선배들에게 이분들은 한국인 분들이라는데 괜찮지 않을까요? 라면서 선배들에게 물었더니 솔직히 전에 탑승했던 관광객들 사이에는 중국인들, 한국인들 다 섞여 있었어서 그렇게 난동을 피웠던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잘 모른다면서 여하튼 같은 동양인들이니까 긴장 풀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비행기의 문이 열리고 드디어 관광객들이 하나둘 모습을 보이며 저희 비행기에 탑승하기 시작했는데요. 선배들의 얼굴에는 웃음도 섞여 있으면서 뭔가 걱정이 한가득 있는 불편한 표정들도 볼 수 있었어요. 저 또한 선배들에게 들은 게 있다 보니 괜히 긴장이 더 되고 그래서 손님을 향해 웃어야 하는데 표정이 자연스럽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비행기에 드디어 검은색 머리를 한 동양인들이 하나둘 올라타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눈앞에 마주하고 나니까 더 긴장되고 그러더라고요. 탑승하는 승객들의 티켓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확인하는데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한국인 여성 탑승객이 제가 손을 너무 떨고 있자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니 손을 너무 떠신다면서 괜찮아요? 하고는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였어요. 순간적으로 저는 뭐지 싶었는데 속으로 이 정도로 벌써 떨면 안 된다는 신호를 보낸 건지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하튼 그렇게 막힘없이 손님들은 비행기에 올라타고 있었는데 제 맞은편에 있던 선배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제가 왜 그래요? 하고 물었는데요. 중국인들이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는 항상 티켓을 손에 들고 있지 않아서 매번 가방을 뒤지거나 주머니를 뒤지는 행위 때문에 늘 탑승이 밀리고 지연됐었는데 이상하게 이번에 탑승하는 한국인 분들은 그런 게 없다면서 좀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뭐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거겠지 하시면서 분명 좀 있으면 난동이 시작될 게 분명하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탑승 인원이 전원 비행기에 올라타고 자신의 좌석을 찾아 착석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빠르게 진행되었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좌석 위에 있는 짐칸에 짐을 넣으면서도 남의 공간을 차지하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짐들을 넣었고 짐이 커서 부득이 타인의 공간을 침범할 때는 옆 사람에게 양해까지 구하는 매너 있는 모습까지 보여줬었어요. 승무원
승무원으로 그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분란들을 챙겨야 하는데 막상 한국인들은 스스로 다 알아서 하는 모습들 때문에 저희가 딱히 뭘 할 것도 없더라고요. 선배들을 보니까 선배들도 저와 다르지 않았는데요. 원래 승무원인 저희들이 기내를 돌아다니며 짐을 넣는 일을 도와주거나 자리를 찾지 못하는 승객분들을 챙기고 안내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인데 한국인들이 알아서 해버리니 선배들도 할 일을 찾지 못해서 그저 자리를 찾아서 짐을 넣고 착석하는 승객분들을 보고 인사만 연신하고 계시더라고요. 비행기는 이륙을 시작했고 저희들은 승객분들에게 안전띠와 창문을 내리고 의자 테이블을 올려달라는 안내 방송을 하고 기내를 돌아다니며 혹시 이런 기본 사항들을 지키지 않고 있는 승객분들에게 방송한 대로 해줄 것을 부탁해야 했는데요. 방송을 마치고 기내를 돌아다니며 보는데 이미 한국인 분들은 안전벨트 착용과 창문도 모두 내리고 있었고 의자 테이블까지 완벽하게 접어 비행기 이륙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이상했어요. 왜냐면 이 한국인 분들처럼 선배들이 비행기에서 난동을 피우는 건 거의 동양인이라고 하셨었는데 오히려 제가 그동안 비행을 하면서 만났던 유럽인들보다도 훨씬 더 성숙한 모습이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선배들에게 저분들 비행기에서 민폐를 끼치거나 난동을 피우실 분들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때 난동 피운 사람들이 동양인들이 아닌 거 아니에요? 혹시 라면서 물었거든요. 제 말에 선배들도 자신들도 이런 모습은 지금 처음이라면서 되게 신기해 하시기만 했지 이렇다 할 답을 못했었어요. 저희는 곧이어 기내식을 준비했는데요. 그런데 한 선배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기내식을 충분히 더 많이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었는데요. 자신이 겪었던 중국인 손님들은 제공한 기내식이 부족해 2번이고 3번이고 반복해서 달라는 사람들이 많았다면서 분명 더 달라고 소리치는 손님이 있을 거니까 준비하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선배님의 말이 무색하게 오히려 기내식은 수량이 남게 될 정도였는데요. 기내식을 비행기에 탑승한 손님분들에게 모두 나누어 드렸는데 한국인 관광객분들은 식사를 아예 하시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탑승 인원보다 기내식이 남았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국인 분들은 다 먹은 기내식을 한 박스에 쓰레기 등을 모두 담아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선배에게 준비한 음식이 오히려 남는데요. 라면서 물었더니 자신이 겪었던 중국인들은 기내식을 주자마자 뚜껑을 열어서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기 바빴고 모자라 몇 번을 더 달라고 했던 사람들도 많았는데 어떻게 한국인들은 저렇게 신사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식사를 마친 기내식을 정리하는데도 이미 한국인 분들이 테이블 위에 모두 정돈을 해두어서 손쉽게 다 먹은 기내식들을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 한 선배가 기내를 돌아다니며 바닥을 계속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어떻게 바닥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지라면서 엄청 놀라시며 신기해 하셨어요. 그러면서 중국인들은 먹다 버리는 음식은 물론이고 음식을 덮고 있던 뚜껑이나 수저들을 다 바닥에 떨고 나서 식사를 마쳤을 때 거의 바닥을 기어다니다시피 하면서 주웠어야 했는데 자신도 이런 건 처음이라면서 믿기 힘든 표정을 하시더라고요. 비행을 마친 뒤에도 선배들과 식사를 하면서 한국인들에 대한 에피소드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었어요. 선배들은 여러 번 비행을 하면서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을 만나봤지만 한국인들처럼 매너 좋은 사람들은 처음이었다면서 한국인들을 동경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동양인 단체 승객 탑승으로 떠들썩했던 시간들이 많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처음 한국으로 가는 직항 노선의 비행에 제가 탑승할 수 있었는데요. 영국에서 인천까지 약 10시간에서 12시간 가까이 걸리는 장거리 노선이긴 했었지만 일전에 한국인 탑승객들의 너무 좋은 기억들이 있었어서 저는 엄청 큰 기대를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에 도착해서 한국에서 잠시 체류해야 하는 시간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놀라웠을 정도의 성숙한 의식을 보여준 한국인들이 사는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돼서였어요. 역시나 한국인 탑승객들은 전에 경험했던 대로 굉장히 신사적이고 매너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었고 저희는 한국 공항까지 별 문제 없이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에 도착하고 인천공항의 입구에서부터 그 규모에 압도되었어요. 저와 선배들은 공항에서 숙소까지 가는 동안에도 공항의 다양한 서비스를 보고 엄지를 치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저는 너무 신기하고 놀랐던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스마트 체크인이었어요. 모든 공항이 그렇지만 항공권 발권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많다는 불편함이 어느 나라 공항을 가도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스마트 체크인 도입으로 여행객들은 줄을 서지 않고 발권을 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체크인을 하고 수화물 위탁까지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모습을 저는 처음 봐서 그저 신기했을 뿐이었어요. 거기다 에어스타라고 불리는 안내 로봇들이 공항 곳곳을 자율주행을 하며 음성 인식을 통해 안내하고 있는 걸 보고 저는 제가 미래에라도 온 줄 알았지 뭐예요. 안내 로봇은 카운터의 위치를 알려주기도
궁금하기도 하고 출국장이 얼마나 혼잡한지, 면세점은 어디에 있는지, 공항버스는 어디서 탈 수 있는지 등까지 관광객이 궁금해할 수 있는 공항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안내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에어스타 공항 안내 로봇 앞에는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그 모습이 신기한지 계속 말을 걸고 있는 모습이 진풍경이었어요. 관광객들을 위한 샤워실과 수면용 의자가 준비되어 있기도 했는데 거기서도 정말 믿기 힘들었던 건 이런 모든 시설들을 이용하는데 돈이 들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다녔던 나라들은 어떤 특별한 시설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분명히 그것에 맞는 돈을 지불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모든 시스템들을 다 이용하는데 돈을 하나도 받지 않는 건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분명 공항도 이윤을 추구하는 곳인데 이렇게 다 무료로 제공하면 이렇게 커다란 공항이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었고 말이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조용하고 쾌적했던 공항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 승객이 자신의 캐리어를 발로 차면서 공항 직원과 소리를 지르며 다투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저와 선배들은 그곳을 향해 갔는데 그곳에는 쌀포대가 잔뜩 있었는데 한 쌀포대가 터져서 공항 온 바닥에 쌀들이 나뒹굴고 있는 거예요. 공항 직원은 휴대 수화물 무게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탑승을 제지했었는데 그 탑승객의 가방 안에는 쌀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곡물들이 실려 있었어요. 탑승을 제지받은 승객은 자신이 잘못해서 탑승을 제지받는 건데도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자신을 왜 막냐며 난동을 피우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공항에서 난동을 피운 사람은 중국인이었는데요. 저희 근처에 있던 공항 직원분 중에 한 분이 저희가 승무원 복장을 하고 있는 걸 보더니 저희에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공항 직원분께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었는데요. 한국인 공항 직원분은 요즘 중국인들 사이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쌀을 싣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이 중국인들은 중국하고 한국으로 오고 가면서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곡물을 파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난동을 피우는 사람도 중국 관광객이 아니라 곡물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람이라면서 곡물을 운반하려다 무게를 초과해서 탑승을 제지당한 건데 저렇게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거라고 했었어요. 사실 이런 중국인들 때문에 요즘 한국의 공항도 골머리를 썩는다고 했었는데요. 한 사람이 기내에 갖고 타는 곡물의 무게가 평균 30kg에서 많게는 50kg까지 나가다 보니 곡물 무게 때문에 기내에 수화물 선반이 파손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이 워낙에 많고 아무래도 중국보다는 한국의 물가가 더 비싸서 중국인들이 중국에 있는 쌀을 들고 한국에 와서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쌀과 같은 곡물을 파는 모양이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세관에서 공식 홈페이지에 식물이나 과일, 야채, 농림 제품 일부를 제한하고 일부 특정 식품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공지를 했는데도 중국인들은 여전히 쌀이나 곡물들을 한국으로 반입할 수 있다면서 억지 주장을 하면서 버티기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예전에 비행기에서 선배들이 중국인들 때문에 엄청 큰 고생을 했었다면서 치를 떨었었는데 한국 공항에서 이렇게 난장 피는 중국인들을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되니까 정말 살벌하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같은 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인데 이렇게나 다를 수 있을까 싶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저희 항공사에서 휴가를 받게 되는데요. 휴가를 받으면 저희 부모님이 있는 스트롤로 돌아가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잠시 보낼 예정이에요. 원래는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에 함께 가고 싶었는데 구두 수선일이 많이 밀려 있어서 시간을 뺄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제가 승무원에 합격하고 기숙사로 들어가는 전날 제 손에 쥐어주셨던 뭉칫돈에 부모님들 쓰시라고 용돈을 더 넣어서 다시 부모님께 보내드렸었는데요. 그래도 승무원으로 취직에 성공하면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꿈꾸던 비행기를 탈 수 있었고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을 다닐 수 있었으며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줬던 한국이라는 나라까지 알게 되는 행운을 얻었잖아요. 더불어 부모님에게 용돈까지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되고 나니까 요즘 저는 매일이 즐겁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꿈은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정말 멋진 나라였던 한국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건데 부모님이 일을 놓으실 수가 없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부모님이 일을 그만하셔도 괜찮으실 만큼 제가 더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서 부모님이 일을 잠시 하지 않으셔도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직 해외여행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분들이라서 제가 경험한 한국이라면 분명 저희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린 시절 승무원을 꿈꿨고 실제로 승무원이 되어 비행하며 겪었던 아비게일 그린 씨의
분의 이야기를 담은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해외 다양한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